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OECD PIAAC, 즉 국제 성인 역량조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검토한 OECD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국제교육 성취도 평가협회의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가 모두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연구라면, 국제 성인 역량조사는 이미 학업을 마친 성인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조사입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오고 어떠한 시사점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OECD PIAAC, 즉 국제성인 역량조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주관하는 세계 40여 개국의 성인 문해력, 수리력, 문제 해결력에 대한 조사입니다. 만 16세부터 65세까지의 성인이 대상이고 국가별로 5천여 명을 조사합니다. 한국의 경우 2012년 첫 조사에서 6,651명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고, 2022년의 두 번째 조사에서는 9,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국제 성인 역량조사는 10년 주기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제1주기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3차에 걸쳐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제2주기는 2022년부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국제 성인 역량조사는 3개의 영역에서 평가를 진행합니다. 첫째는 언어 능력입니다. 문서화된 글을 이해, 평가, 활용하고 글로써 소통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평가합니다. 둘째는 수리력입니다. 수학적 정보와 아이디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 해석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셋째는 컴퓨터 기반 문제 해결력입니다. 정보 획득과 평가,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 및 실제 과업 수행을 위한 디지털 기술, 커뮤니케이션 도구 및 네트워크 활용 능력을 평가합니다. 이제 각 평가 영역별로 한국 성인의 평가 결과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 능력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이 그래프는 각 국가별로 언어 능력의 중앙값을 중심으로 왼쪽으로는 25 백분위 및 5 백분위에 해당하는 점수, 오른쪽으로는 75 백분위와 95 백분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시합니다. 국가 순서는 중간값을 기준으로 위에서 아래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이전에 살펴보았던 피사나 팀스와 사뭇 다릅니다.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취도 평가에서 한국은 보통 최상위권이었는데, 성인 언어 능력 평가에서는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75 백분위 수와 95 백분위 수도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적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5 백분위 수와 25 백분위 수는 약간 높은 편입니다. 점수가 아주 낮은 사람들도 적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전체 막대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은 편입니다. 언어 능력의 개인 간 편차가 작은 편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수리력에 대한 평가 결과도 언어 능력과 비슷합니다. 한국 수리력 점수의 중앙값은
OECD 평균보다 몇 계단 더 낮습니다. 75 백분위수와 95 백분위수도 낮은 편이고 5 백분위수와 25 백분위수는 상대적으로 더 높습니다. 즉, 수리력 점수의 편차는 다른 국가들보다 다소 낮은 편입니다. 컴퓨터 기반 문제 해결력은 우선 컴퓨터 사용 경험이 있거나 기초 사용법을 알고 있어야 평가가 가능합니다. 컴퓨터 사용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OECD 평균 9.3%였습니다. 한국 성인 중에서 컴퓨터 사용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이보다 훨씬 더 높은 15.5%였습니다. 컴퓨터 기반 문제 해결력은 연령 집단별로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화면의 그림은 연령대별로 나누어 컴퓨터 기반 문제 해결력 수준의 분포를 보여줍니다. 왼쪽은 16세부터 24세까지에 대한 결과이고 오른쪽은 55세부터 65세까지를 대상으로 한 결과입니다. 컴퓨터 기반 문제 해결력은 높은 순서대로 수준 3, 수준 2, 수준 1 및 수준 1 미만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프의 진한 막대는 가장 높은 수준인 수준 3에 해당하는 성인의 비율을, 옅은 막대는 이에 더해 하나 아래 단계인 수준 2에 해당하는 성인 비율을 보여줍니다. 한국은 청년층, 즉 16세부터 24세까지의 인구 중 컴퓨터 기반 문제 해결력 수준이 수준 2 이상인 비율이 조사국 중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55세부터 65세까지의 성인 중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즉, 연령대별로 컴퓨터 기반 문제 해결력 편차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한국은 언어력에서 성별 편차가 가장 컸습니다. 그래프의 수치는 남성 평균과 여성 평균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양수이면 남성의 평균 점수가 더 높고 음수이면 여성의 평균 점수가 더 높음을 의미합니다. 이전의 성취도 평가에서 한국은 읽기 능력에서 여성의 성취도가 남학생보다 보통 높았습니다. 성인 역량 평가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한국 성인 남성의 언어 능력 평균 점수는 276점으로 여성의 269점보다 더 높았습니다. 조사국 중 남성 평균이 여성 평균보다 높은 정도가 가장 컸습니다. 수리력에서도 남성 평균이 여성 평균보다 높았는데 그 정도는 OECD 평균 격차보다는 작았습니다. 그래프에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컴퓨터 기반 문제 해결력의 평균 점수도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는데 성별 평균 점수 편차는 더 작았습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언어 능력, 수리력, 컴퓨터 기반 문제 해결력이 모두 하락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세기 한국의 학교 교육이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발전해온 결과를 반영하는 추이로 생각됩니다. 조사 참여 성인의 학력별 역량 평균 점수 역시 큰 편차를 보입니다. 학력 수준이 상승할수록 언어 능력과 수리력 점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컴퓨터 기반 문제 해결력도 학력 수준에 따른 상승 추이를 보였지만 그 정도는 언어 능력이나 수리력보다는 작았습니다. 국제 성인 역량조사에서는 조사 참여자 부모의 학력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부모 학력별 역량 점수의 추이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언어 능력과 수리력 평균 점수가 부모의 학력 수준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언어 능력과 수리력 모두 부모의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평균 역량 점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역량 수준이 직접 관련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학력 수준이 높은 부모의 자녀가 교육을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컸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 성인 역량 조사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평균 역량 점수는 OECD 평균보다 다소 낮습니다. 성별로 따져보면 남성의 평균 점수가 여성의 평균 점수보다 높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또는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언어 능력, 수리력 등의 평균 역량 점수가 더 높습니다. 부모 학력도 연관되었는데 부모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성인 자녀의 평균 역량 점수도 더 높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20세기 한국의 교육이 급격히 확대되고 발전하면서 세대별 교육 성과도 크게 변화해 왔기 때문일 수도 있고, 한국 학교 교육의 성과가 성인이 된 이후 역량으로 발휘될 때 학창 시절의 학업 성취도와는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차이와 특성에 주목하고 계속 연구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 변화 국제 비교 연구,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국제 성인 역량 조사 등 다양한 성취도 및 역량 수준 조사 결과를 통해 한국 교육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한국경제와 학교교육 11번째 강의를 마칩니다. 다음 마지막 12번째 강의에서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진 교육, 즉 한국의 비정규 교육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